그래서 얼마 전에 하던 작업을 끝내서 기초 수채화 레슨을 오랜만에 올려봅니다. 그냥 일러스트 느낌으로 그리실 게 아니면 보통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길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. 그림이 좀 입체감이 생기려면 대비가 확실해야 되거든요. 연한 부분은 확실히 연하게, 진한 부분은 확실히 진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,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지만 무채색 만드는 거를 한번 하고 지나갈게요.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무채색이 이 세룰린 블루하고요, 브라운 레드입니다. 브라운 레드와 세룰린 블루를 좀 섞어 볼게요. 세룰린 블루랑 브라운 레드를 잘 섞으면 이렇게 그레이가 나옵니다. 여기에 브라운 레드가 조금 더 가미가 되면 웜 그레이, 세룰린 블루가 조금 더 들어가면 쿨 그레이가 나와요. 이거를 베이스로 명암을 표현을 해볼 건데요. 색을 좀 많이 만들게요. 기본적으로 이런 무채색을 이용해서 이 색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제일 밝은 색부터 제일 어두운 색까지 물을 많이 사용을 해서 제일 연한 색을 칠해볼게요. 이것도 진해요. 물을 이 상태에서 붓을 완전 헹궈서 칠해보겠습니다. 색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. 그 다음 칸은 지금 방금 칠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두운 톤으로 한 색깔로 이 정도의 명도 차이를 내주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라데이션을 한번 해볼게요. (1단계) 정도의 명도로 물을 전체적으로 많이 발랐어요. 수채화를 하실 때 이런 테이블이 아니고 이젤에 놓고 그리시면 물을 많이 쓰실 수가 없어서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테이블에 놓고 그리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.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제일 진한 부분을 칠해서 반대로 밝은 부분 쪽으로 당겨오는 방법이 있는데, 저는 그 방법이 제일 편해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종이를 한번 돌려서 물이 지금 칠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감을 많이 해주셔야 진한 명도가 나와서 늘 물감을 좀 넉넉히 쓰셨으면 좋겠어요. 수채화는 말랐을 때 발색이 좀 연해지기 때문에 처음에 색을 좀 강하게 들어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제일 진한 명도를 표현을 해주고
이제 붓 방향 보세요. 그라데이션의 어두운 쪽이 붓 끝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. 손잡이 방향으로 뒤로 빼면서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. 늘 이 방향이에요. 물을 조금 더 섞어가면서 색을 뒤로 데리고 와요. 색이 좀 모자라다고 느끼시면 중간중간 물이 아직 묻어 있으니까 색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쯤에서 다시 붓을 헹궈서 색을 조금 더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라데이션을 해줘요. 아직은 물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얼룩이 진다든지 하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밝은 쪽은 지금 색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붓을 아주 깨끗하게 헹구시고 거의 맹물로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. 다시 돌릴게요. 1단계 완전히 밝은 색부터 8단계 어두운 색까지 점점 어두워지는 연습을 하셨고요.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이 면적을 그라데이션으로 명암 표현하는 걸 연습을 해주세요. 이걸 활용해서 육면체를 한번 그려볼게요. 자, 이렇게 물감이 중간중간 튀어 있는데 아주 좋은 물티슈라는 지우개가 있습니다. 물티슈로 아주 깨끗하게 잘 지워져요. 저는 수채화를 완성하고 나서 연필선이 있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요. 필요한 정도만 스케치를 합니다. 우리는 착시가 있어서 이 부분과 이 부분만 진하게 그려놔도 이걸 직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. 저는 스케치를 좀 꼼꼼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스케치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. 채색하기 전에 이렇게 좀 연필선을 찍어내주면 좀 연해지면서 채색 후에 연필선을 좀 덜 남길 수 있어요. 밝은 부분부터 칠해 볼게요. 면 하나하나를 따로 칠을 할 겁니다. 그림자도 따로 할 거예요. 아까 이 왼쪽에 명암 톤으로 표현을 했던 것처럼 제일 밝은 톤의 색상이 이제 빛을 받는 맨 위쪽 2, 3단계의 톤이 이 옆면, 그리고 빛이 이쪽에서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빛과 반대 방향에 있는 이쪽 면이 제일 어두운 면인데 이 어두운 면에는 4단계, 5단계 정도의 명암을 넣을 거고요. 그리고 물체가 흰색의 석고라 긋는 가정하에 흰색의 석고에서 나타나는 명암보다는 그림자가 훨씬 더 어둡습니다. 그래서 그림자 부분은 이 아래쪽에 한 7단계 정도, 같은 면이라고 해도 이 면 안에서 그라데이션이 있습니다. 이 면을 제일 밝은 톤으로 채워줄 거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앞에 꺾이는 부분보다는 아주 미세하게 어둡기 때문에 이 면 안에서도 그라데이션이 필요해요. 물입니다. 지금 칠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제일 밝은 부분이 되는 거고요. 이 부분의 뒤쪽에 아주 미세하게 어둠이 있습니다.
물 조절은 휴지로.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붓이 천연 다람쥐 붓이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많이 머금어요.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쓰시기 적응이 필요할 수 있는 붓인데 수채화를 그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붓이어서 저는 애용하고 있습니다. 뒤쪽부터 앞쪽으로 아주 미세한 그라데이션이 생겼어요. 이 상태에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옆면을 칠하게 되면 웨트온 웨스로 번져버리기 때문에 웨트온 드라이 기법으로 완전히 이 면이 마른 후에 옆면을 칠하실 거예요. 드라이기를 사용했더니 잠을 자던 길냥이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은 표현을 해서 드라이어는 최소한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면을 칠해 볼까요? 그 다음 밝은 면은 이쪽 면입니다. 기본적으로 꺾이는 부분이 조금 더 대비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대비를 많이 주시면 훨씬 더 입체감이 느껴지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. 그리고 이렇게 직선으로 딱 끊어서 그려야 되는 부분은 붓 끝이 가로로 이렇게 지나가게 그리셔야 깔끔하게 그리실 수 있고,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리신다거나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그리시면 붓이 어디까지 경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삐뚤삐뚤 그려질 수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데, 그림을 그리실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화지를 돌려가면서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요. 그럼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물이 다 발라졌어요. 그리고 나서 물이 발린 상태에서 90도로 꺾이는 부분에 이렇게 대비를 줍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실 건, 칠을 한다는 느낌으로 문질러 주시면 이 부분은 이레이지가 돼요. 그리고 붓을 떼는 부분에 가장 진하게 물감이 모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물칠을 하고 위에 색을 이렇게 올려주는 방법을 선호해요. 이렇게 칠을 해버리면 물감이 다 끼기 때문에 색이 어느 정도 명암 표현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쪽 면을 바로 들어가게 되면 또 이쪽 면과 경계가 없이 번져버리게 되겠죠. 그래서 이쪽 면도 싹 말리고, 눈치가 좀 보이지만 그 물체가 바닥과 만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에요. 빛이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그려줄게요. 8단계 이 어둠부터 7단계, 6단계, 5단계, 4단계, 그리고 3단계, 2단계, 1단계로 그림이 그려졌어요. 밝은 부분은 밝게,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그려줘서 대비가 확실히 되는 게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. 물체와 바닥이 만나는 이 경계 지점이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. 빛이 없는. 근데 그 어두운 부분을 붓으로 일자로 쭉 그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굉장히 뭔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고, 그래서 굵기를 좀 다르게
표현을 해보겠습니다. 그림자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정도면 되겠네요.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지우개로 연필선을 다 지우는 편이에요. 그러면 대비가 확실한 입체감이 있는 육면체가 완성이 됐죠. 우선 기억하실 게 이 한 면에서도 명암이 아주 살짝은 다른 그라데이션이 있다는 거고요. 이 모서리 꺾이는 부분은 조금 더 명암이 또 짙게 드리워지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면 하나는 웨트온 웻 기법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주시고 하나하나는, 그리고 옆면을 그릴 때는 웨트온 드라이로 이 면이 다 마른 다음에 이 면을 전체적으로 칠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그림자가 시작되는 이 물체와 바닥이 만나는 이 지점이 가장 어두운 명암이 필요한 자리고요. 빛을 다이렉트로 받는 이 부분이 명암이 제일 밝은 부분입니다.